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수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2,550을 넘었나? 오늘 같은 날은 2,450을 지켰나 싶었는데요. 오늘 종가 2,453포인트. 여기에서 일단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김정수 운용역의 분석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운용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큰 하락인데 설정해 주신 밴드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짚어주시죠. 중요한 부분을 어떤 것부터 좀 짚어야 할 것이냐. 중요한 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2,450이 왔다. 2,550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제가 2,550, 여기서 SK 하이닉스 자금이 삼성전자한테 팡팡 전이되지 않으면 현금 늘려놓고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현금을 좀 키워놓은 다음에, 기다리자. 2,450. 그게 오늘 온 거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은 제가 730포인트 이야기해드렸어요. 730포인트.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거는 욕심내지 말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2,550 요거 다가올수록 좀 현금은 좀 늘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730포인트 요거 다가올수록 좀 현금 늘려놓고, 이게 제 전략이었어요. 꾸준히. 그리고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는 703포인트 나왔지만 급락한 코스닥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2,550 요 구간에서 현금을 좀 만드셨던 분들은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왜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서 정말 많은 숫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또 2,450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집어드린 숫자에 수렴을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한 번이면 우리가 우연인데, 제가 거의 이 방송에서 2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지수 기준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적중률이 좀 높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 좀 높은 걸 활용한다면,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관세와 관련된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관세 보복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나설 것이냐. 그로 인해서 이제 환율 시장 같은 경우도 요동쳤거든요. 환율 시장 같은 경우도 요동쳐가지고, 보면은, 1,400, 거의 70원까지 육박하는, 72원까지 갔었네요. 깨다가, 환율 시장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딥시크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한번 보였었잖아요. 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결과 나온 다음에 이유 찾는 거거나 엎질러진 물 가지고서 수습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2,550에서 현금 만들었다.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요 구간에서 현금을 만들고 챙겨놨는데 주식들이 급락을 했는데 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이 분석보다도.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돈이다. 그래서 현금도 주식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막 가슴 저릴 정도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와닿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게 막 가슴 찢어질 정도로 와닿아야 돼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제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제 급등하는 데 있어서 투자 방향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 시장이 2453까지 빠졌는데 좋다 이거야. 난 현금을 만들어 놨어요. 현금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지. 그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 쪽하고 선물 쪽에서 현물은 이제 8,700억, 선물은 4,500억. 이거 작정하고 던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내가 보여줄게요, 여러분. 외국인들 입장에서 선물 누적 포지션으로 31,852계약 있죠. 그죠? 만약에 if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이번 주 봐요. 2월 초에서 중순 이렇게 가는 시점에 주식 관련된 뭐 해외 또 이슈도 나올 거고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도 될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 하나만 봐요. 하나만. 알겠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보면 돼.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그 하나가 뭐냐? 2450의 선을 딱 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게. 어디에다 선을 긋는다고? 2450의 선을 딱 커. 그리고 여기서 뭐 뉴스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업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몇 개? 여러분? 3개, 4개? 뭐 이슈,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금리 정책 관련된 노이즈, 뭐 정치 탄핵, 그런 뭐 여러 거, 다 그런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야.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하나만 보라고. 그게 돈이라고. 2550에 현금 만든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보다. 그리고 지금 2450이 왔잖아요. 근데 나는 현금을 들고 있고 수익을 병행했잖아요. 그러면 수량을 더 늘리,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뭘 보는 거냐면 선물 포지션 보세요. 지금 31,852계약이잖아요.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450인데 요 구간에서 선물 매수 포지션이 막 31,000개, 32,000개, 막 33,000개 막 이게 매도 주문이 막 늘어나. 선물 포지션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어. 추가 매수도 기다려. 그러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이게 한 4만 개 막 넘어가요. 4만 개 막 넘어가는 거야. 한 8천 개 막 넘어가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한 2,400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살짝 더 이탈될 수 있죠. 그러면 2,550에 팔았던 거 주식 다 사는 거예요. 이게 4만 계약 나와도 4만 2천 계약 나오고 4만 5천 계약 나와도. 알겠죠? 그게 결과가 좋을 거다. 수만 가지보다 요 하나의 어떤 이 대응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2,450에서 2,400까지 떨어진 이 구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를 보는 거야. 이 선물 포지션. 선물 포지션. 외국인들 이 선물 포지션이 뭐 악재가 나오든 모르겠고 돈을 가지고서 만약에 던진다. 그럼 걔네들은 작전 때리는 겁니다. 물량 털려고 하는 거예요. 신용. 로스컴 물량들 유발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2,400 깨졌었을 때 주식 사셨던 분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걸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역이용하는 거야. 지난번처럼. 알겠죠? 반대 매매나 신용 물량이 나올 거 그걸 어떻게 하는 우리는 또 역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산업에 1등한 해당하는 애들만 다시 사야 되겠죠. 요 구간이 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조선주를 사고 싶어? 전력주를 사고 싶어요? 원전주를 사고 싶고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만약에 요 구간에서 수매가 나면 그런 애들만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구간에서 만약에 투마가 추가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반도체를 사도 되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기판 위주로. 그리고 배터리 막 신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터리도 아마 반등 나올 겁니다. 약한 애들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공간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언택트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해드렸는데 얘네들이 대안이 될 겁니다. 딥시크와 관련된 포커스는 AI 확장이지만 엔비디아 독점을 깨는 식으로 갈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바이오 제약 일부가 포함이 될 건데 아마 줄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만약에 2,550에서 현금을 좀 만들고 요 구간 동안에 떨어졌을 때 하나를 본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늘어나는지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는지. 만약에 매도 포지션이 나오지 않고 매수 포지션으로만 전환이 되면 반등은 제한적일 거다. 그러면 그때는 좀 치고 빠져야 돼요. 물량을 많이 사면 안 돼요. 치고 빠지는 식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차라리 신용이나 반대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한번 대다수의 로스컷 물량을 유발을 시킨 다음에 나와야 V자 폭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린 역이용하자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주가지수, 현금도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450에서 2,400대까지의 이 강한 매수가 안 나오면 이 선물 포지션에서의 이 반대 매매나 이 투매를 유발시키는 상황을 기다려보자. 그러면 막 종목들 막 10%, 15% 추가적으로 급락 나오는 주식들이 있겠죠. 야금야금 또 사는 거야. 투매 나올 때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산업 1등주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선주, 전력주, 건설기계, 원전주, 방산,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은 이런 식으로 투매 나올 때를 역용을 해라. 2,550에서 팔았으니까. 그리고 요 구간 동안에는 아마 바이오지약 일부 기업하고 언택트가 괜찮을 거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런 애들은 지수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 이 나침판, 이 역할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는 바로 확인되지도 않고요.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계속 지켜봐야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일단 오늘까지 제가 보인 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물 포지션을 메인으로 보세요. 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 힘들다 하는데 이 감정을 딱 배제하고 숫자만 놓고 보니까 충분히 또 해볼 만한 그런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우 투자하세요.